소고기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못 먹는다고요? 네, 육즙 가득 잘 구워진 한우로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딱 한 점이면 충분합니다. 역시 네. 소고기 먹자. 그 말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 생겨서 축하를 해주거나 또 아니면 상대가 기운나게 해주고 싶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제일 귀하고 좋은 걸 주고 싶을 때 선택하는 메뉴가 바로 이 한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맛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소는 좀 특별했습니다. 가축이지만 또 가족 같은 존재. 내 인생이 전부라고 봐야지. 귀한 맛을 내는데 최고죠. 누군가에겐 인생이고 또 누군가에겐 최고의 식재료. 삼복더위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품고 있다죠. 오늘은 우직하게 밥상을 지켜온 한우 이야기입니다. 한우로 이름을 알린 마을이 있다길래 나주부터 찾았습니다. 농가 4곳에서 키우는 한우 암소만 600두. 이제 물냄새가 난다고? 시큼하니. 향이 좋아. 청국장 냄새가 나야 돼? 아, 이게 더? 효모기는 청국장 냄새가 나야 돼. 효모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사료로 건강하게 키운답니다. 이 녀석들이 마을의 든든한 살림미천이라는군요. 고구마 막 이런 것들을 각자 했던 게 아니고 공동체 사업을 항상 해오던 차였고 그 마지막 사업이 이 한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내면 마을 주민한테 복지가 될 수 있는 거다.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 참여를 하게 됐죠. 우리가 이제 소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일인데요. 그런 일들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육바구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해야죠. 벌써 시커멓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우로 마을 사업을 해보자며 의기투합한 지 15년째.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가루 받아갖고 바로 잡아요. 수분 날라가고 그러면 고기 맛없어요. 저 29살부터 칼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점. 근데 하면 할수록 괜찮아요. 남자들만 하는 직업인데 여자가 해서 또 메리트도 있고 그다음에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농가에서 키운 한우가 도축되어 들어오면 이번엔 정형 장인이 나설 차례. 고기를 모양 갖춰 잘라내는 세심한 칼질이 시작됩니다. 한우 암소 같은 경우는 찰져요, 고기가. 인절미 같죠? 칼에 달라붙죠. 소고기가 회하고 비슷해요. 칼질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고 가격도 틀려집니다. 칼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부위도 달라진답니다. 갈비에서만 10여 가지 부위가 나온다죠. 이건 안창입니다. 제일 부드럽고 제일 연하고. 한 마리에서 한 600g에서 한 700g, 800g 이게 갈비꼬살입니다. 막을 잘못 들어가면 살이 갈비에 붙어버리니까 마진율이 안 나오겠죠? 가운데 갈비뼈에서 얻은 꽃살은 고기에 꽃이 핀 것처럼 지방이 퍼져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삼각형처럼 이렇게 길게 생겼다 그래갖고 설도입니다. 네, 가격도 저렴하고 국도 끓여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구워 먹거나 스테이크 하면 맛있어요. 기름진 고소함이 눈에 보이는 차돌박이와
지방이 가장 적은 우둔살, 육즙을 가득 품은 꽃등심에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살치살과 채끝살, 소 한 마리에 100가지 맛이 들어있다죠. 100가지가 넘죠, 부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부위는 지역마다 다 틀리고 부르는 명칭도 지역마다 다 틀리고. 여기서 갈비살만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은 황제살도 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개인이 또 만들 수도 있고. 이름이 알려지면서 요즘은 마을에서 키운 한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랍니다. 모두 80여 가구 주민들이 똘똘 뭉친 덕분이라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앞장을 서니 마을 어르신들이 뒷배가 돼주셨답니다. 완전 옛날 집이야. 여가 예약관에서요. 지금 다 키우잖아. 오랫동안 이 외양간을 지키던 소들은 닭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축사로 터전을 옮겼지요. 아침이면 불 뗐어. 여기다 뭐 끓여갖고 소주 끓여갖고 줬지 옛날에는. 얘들 다 속에서 대학 보내느라고 다 소도 팔고 농사도 짓고 그랬지. 어르신들은 예전에 먹던 고기 음식들을 기억해 힘을 보태곤 하신다는데요. 이 깃불구이도 그중 하나라는군요. 옛날에는 벼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 이제 어르신들이 쥐뿔을 넣고 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이렇게 소고기는 비싸니까 못 해 먹고 연기가 나잖아요. 그 향으로 먹잖아요. 쥐뿔 냄새 나는 게 맛있지. 끝이 냄새 나면서 맛있어. 뒷다리 살 중 적당한 지방이 있어 구워 먹기 좋다는 삼각살. 기름기가 너무 잘잘 흐르죠. 이 맛에 한우 먹는 건데. 씹을수록 고소한 맛에 은은한 짚불 향까지 엄지척입니다. 옛 기억에서 살려낸 이 마을 대표 별미는 바로 이거랍니다. 배추김치, 소고기 배추김치. 옛날부터 소고기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명태 통째 있잖아요. 그것도 넣고 그랬는데 부잣집에서 부잣집에서 소고기를 주로 넣었어요. 겨울 같을 때는 안 볶고 그러던데. 소고기 아까 볶았잖아요. 김치에 소고기라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사용한다는데요. 김장을 담글 때는 기본이고요. 큰일 치를 때도 빠지지 않는다는군요. 김장 요리가 다 같이 들어가면서 소고기가 들어가면 재미있고 맛있죠. 식감이 있고 맛있어. 그럼. 비싼 고기가 들어가는데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맛이 궁금한데요. 잘 익으면 김치에서 고기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죠. 맛의 호사를 누리며 사는 한우 마을 특급 별미 김치입니다. 아니 이제 고기 썰어주면 고기 마을 젊은 일꾼들은 소고기의 다양한 부위를 이용하는데 궁리가 많답니다. 잡는솥에다가 집어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줄 거예요. 앞다리 아롱사태입니다. 이게 갈비 맛이 나요. 잘만 하면. 씹히는 식감도 좋고 부드럽고. 다리에 근육이 뭉친 부위로 무늬가 아롱아롱 예쁘다 해서 아롱사태랍니다.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지만 좀 질긴 편이라 국거리 외에는 잘 쓰지 않는다는데요. 압력솥에 익힌 다음 배를 갈아 넣으면 부드러워진다는군요. 평소에 가족들이 휴가 때 오면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내라고. 여름에 먹어야 힘을 내지. 귀한 손주들, 이쁜 손주들 오면은 소고기지. 소고기지. 두말할 것 없지.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서 바득하게 끓여내면 고급 갈비찜이 부럽지 않다죠. 더위에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주는
여름 별미랍니다. 벌써 봄매되라. 뭐니 해도 나주 사람들에게 소고기 하면 곰탕만한 게 없죠. 그런데 이 마을 곰탕은 좀 다르다고요. 나주곰탕은 맑은 곰탕이에요. 양지를 해갖고 맑은 곰탕으로 하는 거고, 저희 화탑 곰탕은 뭘로 하냐면 사골, 잡뼈, 머리뼈, 엉치뼈 해갖고 소 한 마리가 다 들어가요. 모든 부위뼈를 고아 뽀얗게 육수를 냅니다. 여기에 삶은 머릿고기를 넣고 곰탕을 끓이는데요. 한 그릇 먹으면 삼복더위가 두렵지 않다죠. 그렇게 한우마을 사람들의 기운나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수고했다. 계속 잘해보자. 서로를 위한 격려와 응원입니다. 아따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었네. 마을도 잘 살아가고 옆에 지역민들하고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이럴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한우. 예, 한우는 그랬습니다. 늘 힘이 되는 존재였죠.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함께 해온 소는 때로 사람보다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1897년 우리나라 최초로 발행된 보험 증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소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농경사회에서 몇 사람 몫을 해내는 소는 가장 든든한 일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잎이라는 뜻의 생구라 불렀던 소는 식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소를 끌고 우시장으로 향하는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그래도 소 한 마리 팔면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킬 수 있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새 우시장 풍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재산 목록 1호 일꾼에서 축산 농민들이 생산하는 먹거리로 소의 위상도 달라졌죠. 그래도 팔려가지 않으려 버티는 소와 힘겨루기 한 판이 벌어지는 건 여전합니다. 수고합니다. 이거 소와의 전쟁이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농민들 마음도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죠. 아무래도 뭐 한 7개월, 8개월 이상 먹이니까 정은 들죠. 뭐 어쩔 수 없잖아. 서로 뭐 살아가려면은 키워서도 뭐 정도로서도 팔아야 되고. 그래도 정성껏 키운 녀석들이 좋은 값을 받으면 위안이 되곤 한다는데요. 요즘 이마저도 어려워 한우 농민들 어려움이 크답니다. 총값이 내렸다고 그러는데 예. 왜 내린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전국적으로 소가 이제 많이 늘었고요. 곡물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비싸고 곡물가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이 올랐다고 그러더니 바로 그 점이구만요. 송아지를 사러 나온 농민에겐 또 좋은 기회지요. 요즘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소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군요. 여기에 혈통이 다 나와요. AAAC. 이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한 10마리 살라 그랬더니 뭐 사는 사람이 많네. 오늘은 경매 오는 사람들이 다 갖고 다니면서 그서라. 소가 있어야만 마음도 편안하고. 돈을 까질 때 까지더라도 내 새끼니까 잘 키워야죠. 이렇게 우시장에서 거래를 마친 한우는 도축되어 내장만 제거된 상태에서 품질 평가를 받습니다. 근육 내 지방 분포와 색깔 등 꼼꼼하게 따져 5단계로 등급을 매긴 다음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에 붙여집니다. 경매가 끝나면 발골 정형사들의 손에서 뼈와 살이 분리되고 부위별로 나누어집니다. 소 한 마리가 밥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고가 담겨 있는 셈이지요. 삶은 머릿고기와 양지살로 맑게 끓인 육수, 이 따끈한 소머리 국밥 한 그릇에도 그 수고로움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경매시장을 찾은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아침 식사라는군요. 예, 소머리 국밥. 아이고, 손 좀 만져봅시다. 손 좀. 아니요, 이제 결단 났어요. 결단 났어? 예. 왜? 아, 이제 근이 편하니까 이제 근이 쭉 빠지고 옛날 같지 않아요. 300주를 다니면서 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야, 손도 이게 여기가 굉장히 두꺼우시구만. 굳은 살 가득 박힌 그 손들 덕분에 이 맛도 즐길 수 있는 것이겠죠.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런 예전에는 유시장 주변에 이런 소머리 국밥집들이 기둥 박아놓고 아주머니들이 수건 쓰시고 불 떼고 옛날 국밥집 아주머니가 끓여준 것보다 더 맛있네요. 야, 국을 끓여 여럿이 나눠 먹던 소고기 음식들이 구이 문화로 바뀐 게 80년대 이후 경제적 풍요와 농민들의 부지런함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수입 고기보다 2배나 더 많다는 한우 고기. 그 맛을 먼저 알아본 건 선조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소고기를 먹기 위해 함부로 도축하는 걸 막아야 했을 정도라죠. 지체 높은 양반들도 실제로 소고기를 쉽게 밥상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일도 못해. 조선시대 함양에서 현감을 지낸 일두 정여창 선생은 이곳 개평마을에 일가를 이루고 사셨답니다. 옛날이 그 있네. 옛날에 여기서 그러니까. 막 부침개 붙이고 했는데. 네. 이게 부엌이에요, 여기 저쪽에가. 부엌. 네, 부엌이. 그러면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노인네들 같이 막 찌진 굽고 힘들어도 뭐 열심히 해요. 같이 하면은 재밌어요. 저희들은. 힘들어도 재밌어요. 큰일을 치를 때면 집안의 딸과 며느리들이 모두 모이곤 했다는데요. 그럴 때면 부엌의 일꾼들만 수십 명이 들썩들썩 했답니다. 어릴 때는 진짜 부엌도 엄청 커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 데서 어떻게 했나. 특히 밥상에 소고기가 오르는 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다죠. 마을 근처에 큰 우시장이 섰던 터라 고기 구하기는 그나마 수월했답니다. 소가 많아서 그런지 육회를 많이 드셨어요,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도 육회를 이렇게 자꾸 어른들이 드시면서 주니까 그 서울에 갔더니 뭐 애가 뭐 육회를 이렇게 먹느냐고, 그 정도로 육회를 많이 드셔서 손님이 오시면 그건 반드시 이제 꼭 해야 되는 그런 관을 좀 받아주세요. 갓 잡은 소의 생고기가 들어오고 참기름 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면 그날이 손님 오시는 날이었답니다. 개평 육회라 해서 한 번 맛을 본 손님들이 잊지 못해 다시 찾곤 했다는군요. 우둔살을 얇게 저며 양념에 잽니다. 거기다가 이게 이제 람사하고 배하고
이제 가른 거를 이게 지금 밑간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소고기는 얇아야 좋고 생선전은 두꺼워야 좋다고 맨날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둔살인데요. 여기다 밀가루, 계란 묻혀가지고 육전을 굽습니다. 육전을 굽는다는 건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 신호였답니다. 일두 선생의 18대 손으로 개평마을에서 나고 자란 정소혜 씨는 이날만 기다리곤 했다지요. 그 옛날에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 달구지 구루마 해가지고 뭐 밤새도록 이제 장구 치고 노세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쭈그려서 구경하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육전 말고도 소의 간, 허파, 천엽 같은 내장도 전을 붙여놓고 살코기를 다져 만든 완자도 올립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군요. 신설로에는요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설로 하나를 먹으면 소를 다 먹는다고 어른들이 뭐 그러시는데 그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화려하잖아요. 첫째는 정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손님들이 이제 접하실 때 아 신설로를 해줬구나 이런 것도 있겠죠.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담아 귀한 손님에게 최고의 정성을 표현하던 신선로입니다. 다진 소고기에 소금, 마늘 등 양념을 넣고 동글동글 완자를 빚습니다. 이때도 손이 한 번 더 가면 더 맛있어진다지요. 이 완자 할 때요 여기다가 잣을 하나씩 넣으니까 씹히는 맛이요. 이게 톡톡. 정시 며느리 다 힘들어요. 제사가 12개 했어요. 프라이팬이 별로 없어가지고 소뚜껑 뒤집어 놓고 그죠? 장작돼가지고 그래서 소뚜껑에다가 이제 전 굽고 그랬죠. 힘들죠. 한 달 걸러 제사상을 차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손님 치레를 했으니 고데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는군요. 지금 제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좀 서운하기도 해요. 섭섭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해야 막 친척들도 모이고 하는데 그렇죠. 제사가 없으니까 맞아요. 진짜 집에 사람이 없어요. 여름이면 보양식 삼아 일가 식구들 모두 모여 소고기 완자국 한 그릇씩 나눠 먹곤 했답니다. 우족을 솥에 넣고 고울 때면 콜라겐 성분이 녹아 걸쭉해질 때까지 종일 불 앞을 지키고 있어야 했다죠. 잘 끓으니까 한우 소족을 가지고 그 육수물을 끓여가지고요. 그 썰어서 초장 찍으면 그게 편육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식으면은 단단한 묵처럼 되는데요. 손님들 주안상에 빠짐없이 올랐던 아주 귀한 안주였답니다. 한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손님 접대할 때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무궁무진하잖아요. 한우가 잘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 차릴 때 엄청 도움이 되는 거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소고기는 누군가를 위한 지극한 정성이고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집안의 내림 음식들 정리하느라 바쁘셨다는데 요즘은 돌 위에 그림 그리는 재미로 사신다지요? 사랑채에서 저 뒤로 조금 가면은 소 모양강도 있고 많이 보고 자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려보면 또 정감이 가고 좋더라고요. 또 때론 그리움이 그림이 되곤 합니다. 들판을 누비며 한가로이 풀을 뜯던 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져버린 그 풍경들 속에 그리운 고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향은 그리움마저 허락되지 않는 아픔입니다. 여기가 고랑포구고 그리고 더 이상 못 가는 데예요. 그럼 이제 저기 너머에 이제 개성이 있다고 그러시고 여기서 이제 승용차로 한 15분이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확 마음에 들어서 일로 온 거예요. 전통 음식 연구가 윤숙자 씨.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고향이 있답니다. 고향 가까이 살고 싶어 연천에 자리를 잡았다죠. 인삼을 재배하고 개성에서 잘 자라는 채소들로 텃밭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 박안서 선생님 책에 보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나? 싱아인데 개성에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따서 줄기를 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새콤해요. 요거는 이제 승검초예요. 뿌리는 당귀가 되는 건데 고기 먹을 때 승검초랑 같이 먹으면 좋고요. 개성은 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중부 지역이잖아요. 그냥 모든 식재료가 잘 자라고 북쪽에서 나는 그런 그 재료들이 사료로 쓰이는데 그 사료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가축들이 질감이 좋고 육질이 아주 좋았다고 그러세요. 고려의 수도이자 국제도시였던 개성은 물산이 풍부했던 곳이라 귀한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해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소고기는 단연 첫선에 꼽히는 식재료였다죠. 옛날엔 조미료가 없었대요. 그랬을 때 쇠고기하고 표고버섯으로 맛을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맛을 내는데 최고죠. 40년 요리 연구가에게 한우는 최고의 식재료이자 고향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그 기억을 남겨준 건 어머니셨다죠. 질 좋은 한우로 고기와 육수를 내고 북어포와 갖은 나물에 두부까지 넣어 만든 이 음식도 그중 하나랍니다. 시장을 나가셨다가 맛있는 냄새가 어디서 나서 가보면 탕반집이래요. 그리고 이게 품격이 조금 특별해요. 품위가 있다. 씀씀이가 큰 상인들이 모여들던 개성시장엔 흔한 국밥에도 귀한 소고기가 아낌없이 쓰였답니다. 뼈만 고운 게 아니라 이제 사태도 넉넉히 뭐 양지육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푹 고운 거 그 국물을 여기다 말아내니 어떻게 안 맛있을 수가 있어요. 전국 팔도에서 맛있기로 세 손가락 안에 꼽혔다는 개성 탕반입니다. 어머니가 소고기를 곱게 다질 때면 맛있는 밥 반찬이 생기는 날이었답니다. 많이 좀 다져서 곱게 하면은 고운 장땡이가 나와요. 근데 이래도 맛있고 저래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장을 담글 때면 늘 따로 메주 하나를 소금물에 담가 익혀두곤 하셨다지요. 장땡이용으로 이렇게 조그만 단지로 하나 담아서 익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엿도 오시고 두부도 만드시고 장도 담그시면 항상 조그마한 제가 엄마 치마 폭을 잡고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음식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면 나도 어머니처럼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 될 거야 그랬는데 진짜 제가 요리하는 사람이 됐네요. 요술 부리듯 뚝딱 음식을 만들던 어머니는 좋은 부엌 친구고 스승이었답니다. 다진 소고기에 된장과 수숫가루, 부추 등을 넣고 치대서 장땡이를 만들곤 하셨답니다. 여름이면 밥 반찬으로 늘 상에 올랐다는데 그땐 개성 음식인지도 몰랐다지요. 코피도 흘리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 요리하시면서 그 황성예터라는 노래를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이제 부르시면서 요리를 해주셨는데 네, 어머니 생각 많이 나죠. 어머니가 좀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네, 조금 더 그 음식을 좀 자주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집 가서 시부모 모시고 나 사느라고 어머니를 자주 못 찾아뵀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한이 없는데 그게 이제 자주 못 찾아뵙고 자주 맛있는 것도 못 해드리고 그런 거죠. 이렇게 찐 다음 꾸덕하게 말려두었다 구워주곤 하셨답니다. 개성 밥도둑이라 부를 만큼 맛도 좋지만 영양도 부족함이 없다는데요. 제일 좋은 음식을 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없어서 안 될 식재료가 소고기예요. 완전한 영양식이에요. 정말 소고기만큼 우리 몸에 좋은 건 없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개성 어르신들이 좋은 요리 스승이 되어주셨답니다. 육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온갖 산의 진미가 다 들어간다. 모든 그 좋은 일이든 그런 일에는 전부 다 이 홍해삼이 빠짐없이 올랐는데 처음 시작은 홀래. 홀 지나는데 소악산을 지나. 홍해삼 맛을 알아야 진짜 개성 사람이라고 한다죠. 다진 소고기에 두부를 넣고 치댄 다음 해삼과 홍합을 가운데 넣고 찝니다. 그 조화로움이 맛과 모양에 오롯이 담긴 그야말로 개성 만점의 음식이라는군요.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음식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개성 음식은 개성이다. 달걀 노른자와 흰자로 곱게 색을 입혀 굽습니다. 손이 빨갛게 익는 줄도 모르고 홍해삼 굽던 어머니는 잊지 못할 고향의 기억을 음식에 담았습니다. 딸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죠. 어서 개성에 돌아가서 그 한우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우는 누군가의 고향이고 그리움입니다. 빗줄기에 눅눅해진 볏짚을 치우느라 오전 내내 축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김기련 씨. 이 한우 덕분에 고향을 지키며 산답니다. 50년 됐습니다. 처음에 10마리 시작했죠. 송아지 값은 쌌고 고기 값은 비쌌어요 그때. 그러면 농사 짓는 거하고 그 소득을 비교를 해보면 얼등하게 소 키운 것이 그 소득이 많았죠. 그래서 차근차근 불리게 됐죠. 송아지 10마리가 지금은 150두. 두수를 늘리기보다 좋은 한우를 키우는데 공을 들이다 보니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다 힘들죠. 뭐 하나 힘 안 든 것 없어요. 이거 2개월마다 축분 쳐내야지요. 그럼 퇴비도 발효시켜야지요. 수정시켜야 되지요. 그 다음에 분만하면은 또 송아지 받아야 되지요. 뭐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안 보이는 일이. 요즘 이 녀석들 때문에 부부가 땀깨나 흘린답니다. 애기 약 먹이는 부모 모습 그대로지요. 좀 더 넣어, 좀 넣어, 더 넣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이거 설사 예방하는 미생물로 돼 있는 그 이광아제예요. 소 이광아제, 송아지. 저 3일 됐습니다. 3일. 암송아지 저건 종자로 쓸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흐뭇한지 몰라. 좋은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수정부터 분만까지 애써 얻은 송아지들이랍니다.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을 때라 실수도 많았다죠. 옛날에 모르니까 소 밥만 막 많이 주면은 소가 큰 줄 알고, 근데 새끼 된 소는 그렇게 소 밥을 많이 준 것이 아니었는데 송아지가 많이 있다면 소가 낳다가 실패를 많이 했어요. 힘들어도 소 키우는 일이 좋았답니다. 고집은 세도 성격이 순한 소가 키울수록 매력이 있더랍니다. 소는 거짓말 안 해요. 소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오직하게 빨리 가지도 않고 뚜벅뚜벅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보 천리라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가끔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면 이 낡은 보따리를 꺼내보곤 한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마을 71년도부터 소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축산계 조직을 했어요. 그럴 때 그때부터 모아둔 우리 축산계 서류입니다. 소 키우는 농민들이 함께 사료도 공동 구매하고 판매도 해보자며 모임을 만들었었답니다. 아이고 그때가 좋았죠. 그때가 좋았죠. 그때는 큰 소 한 마리 팔면 송아지 3마리 샀어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불려나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통장 거래가 안 됐었고 현금을 가지고 소를 사러 다녔어. 큰 가방에다가 돈을 한 가방 담아갖고 와서 그놈을 다 사갔어요. 그래서 그걸 엄청 이렇게 큰 돈을 많이 한번 가방에다 담은 돈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모아놓고 참 지금도 못 버리겠네. 아이고. 그렇게 뚜벅뚜벅 한눈 팔지 않고 50년을 걸었답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다니 이만하면 잘 살아온 셈이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답니다. 요즘 축산 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인 분뇨 처리 문제도 그중 하나라는데요. 소 분뇨에 미생물을 섞어 발효시킨 다음 거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군요. 퇴비를 발효를 시켜서 양질의 조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논밭에 뿌리고 거기서 나오는 조사료를 생산해서 다시 소한테 먹이고 이것이 순환되는 농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환경 공해가 없고 소한테도 번식장애가 없고 참 좋은 고기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하는 것이죠. 직접 퇴비까지 만드느라 일은 2배로 늘었답니다. 몸이 고된 작업이다 보니 음식 잘 챙겨 먹는 게 유일한 낙이라는데요. 여름이면 육개장이 이댁 보양식이랍니다. 한우 키운 사람은 한우 먹어야지 뭘 먹겠어요. 소 관리한 것도 관리한 거지만 이제 그 퇴비 내고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여름에는 장마철에 특히 여름에 손쉽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싼 고기로 맛있게 손쉽게 보양식이 되니까. 황소고집 남편 덕에 맵고 뜨겁지만 먹고 나면 시원해지는 육개장처럼 아내도 덩달아 일복을 누비며 사셨다지.
소 닮았으니까 소 고집대로 이렇게 성공한 거지. 그런 끈기 안 가지고는 끈기 고집 그거 없으면 못 키우지. 가족들 모이는 날엔 소고기를 갈아 떡갈비를 만들곤 한답니다. 찰진 고기 반죽처럼 끈기로는 아내도 남편 못지않다는군요. 시할머니를 모셨잖아. 몇 살까지 사셨지, 할머니가? 커서 돌아가셨지. 1800년대생이세요, 할머니. 1897년생인가? 맞아. 그래서 108에 돌아가셨어요. 맞아. 아니 어르신들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하나도 힘 안 들었어요. 힘들지 않았을 리 없지요. 그래도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다했답니다. 음식에 제일 공을 쏟으셨다는데요. 100세가 넘으셨을 때도 떡갈비를 씹어드실 만큼 건강하셨다죠. 교부상 7번 받았어요. 교부상은 뭐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더 무거워. 책임감이 더 있고 함부로 못하고. 미안하죠. 그거를 그 후부상으로라도 좀 위로가 되게 됐으면 좋겠어요. 질긴 부위 고기도 곱게 다져 맛있게 떡갈비를 만들면 비싼 갈비꽃살이 부럽지 않았답니다. 진짜 맛있어. 내가 했으면 진짜 맛있구만. 두 분 모습이 서로 뭉쳐 있으니 잘 익은 떡갈비를 닮은 것 같네요. 돌아보니 쉬운 길 대신 늘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며 살았답니다. 좀 힘들어서 도시에 가서 살아볼 생각을 한번 해봤죠. 2년간 결혼하고 도시에서 2년간 살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소하고만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한우 키우며 제일 좋은 때가 자식들에게 소고기만큼은 마음껏 먹게 해줄 수 있는 거라죠. 네, 오늘은 문어까지 보탭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제일 흔하게 먹은 보양식 이게. 여름이면 소고기에 문어를 넣어 자글자글 볶아 놓으면 맛도 영양도 부족함이 없는 별미랍니다. 딸과 두 아들까지 가까이 살고 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이제 저만큼 범위를 키워서 잘 키워놨는데 우리 개를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식들이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끝낼 수가 없어. 배 이어줘야지. 이렇게 어렵게 종자를 만들어서 키운 소를 끊어져 보면 여태까지 공들여서 종자 개량해놓은 거 헛것 때문에 내가 속세가지 엄매? 응? 엄매 키울 거야? 엄매 키울 거야? 엄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렸을까요? 요즘 두 아들이 아버지 일을 돕고 있답니다. 아버지에겐 그게 최고의 보양식이라죠. 아유 우리 생계를 책임진 소 아닙니까? 얼마나 소가 귀중하고 우리한테는 소중하고 진짜 말할 수 없이 전 소 아니면은 이러고 살지도 못하고 소 때문에 이렇게 살지. 요즘은 손주들 보는 낙으로 사신다는데 손주들 먹일 생각에 한우 키우는 재미가 더 커졌답니다. 아래 거 뜯어서 누나 이만큼 더 와. 더 와. 아이고 바다 안 먹어도 배부르지.
언젠가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소를 기억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답니다. 한우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항상 소한테 고맙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자식들을 이뤄서 축사는 할 것이고 우리도 힘 닿는 데까지 할 것이고. 좁고 험한 길도 누군가 걸어가면은 또 다른 누군가 기꺼이 뒤따릅니다. 그 묵묵한 동행들이 있어 오늘도 우리 한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겠죠. 우보천리, 그러니까 서해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죠. 느리지만 묵묵히 어려운 길을 걸으며 우리 한우를 지켜온 모든 분들에게 새삼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애써 지켜온 우리 한우를 튼튼하게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주머니 사정이 좀 좋아져서 한우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올여름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